불교 문화의 확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 문화의 확산에서 불교 예술이 이제 함께 발달을 하게 되는데, 불교가 유행을 하면서 이런 불상, 다양한 방식의 불상이 만들어지고, 불화라고 해서 이런 그 새로운 회화 기법들이 등장해서 이제 그림들도 많이 그려지고, 뭐 건축물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대표적인 건 우리의 탑이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탑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곳으로 어떤 예배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 탑은 이제 원래는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이제 모양은 처음에는 복발탑이라고 해서 그 밥그릇을 엎어놓은 동그란 모습의 그 탑이었는데, 중국으로 오게 되면서 이런 건축 형식과 이런 누각의 모습을 닮은 이런 여러 그 탑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의 탑은 그 지역에서 가장 흔한 그 구하기 쉬웠던 재료들을 활용해서 탑을 만들게 되었는데, 중국은 황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황토를 구워서 만든 벽돌탑이 많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로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중국을 모방해서 그런 벽돌탑 같이도 돌을 깎아서 벽돌탑처럼 만들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화강암이 굉장히 풍부해서 나중에는 이제 석탑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석탑이 많이 발견되고, 그 목탑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워낙 많은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서 결국에 이 목탑들이 많이 이제 불타게 되면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게 돼서 이제 석탑이 대체로 많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좀 많은 편이라 목탑이 주로 많이 만들었다, 목탑을.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각 국가별로 그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탑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목판 인쇄술의 발달, 이제 불경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많이 믿게 되면서 경전을 읽고 싶어 했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목판 인쇄술이 발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10세기, 그러니까 8세기와 10세기로 나눠볼 텐데, 8세기 아까 우리 신라에서 뭐 만들어졌죠? 그건 안 했지. 이거 예전에 한국사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1966년도에 우연하게 우리 불국사 3층 석탑, 2층 탑신부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때 도굴꾼들이 사리함을 훔치려다가 실패하고 이걸 해체하고 다시 보수하는 작업에서 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이 됐고, 목판 인쇄본이고요. 이 폭은 한 6.5cm 정도 되고, 길이는 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무려 한 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고, 지금 국보로 지정돼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 목판본에서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유네스코 문화유산까지는 등재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일본에는 예전에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백만탑 다란이경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할 때 잠깐 봤죠. 백만탑 다란이경이라고 해서 8세기경에 일본에서 목판 인쇄로 770년경에 찍어냈거든. 그래서 당시 천황이 아까 얘기했듯이 100만 개의 작은 목재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다 100만 개의 이걸 다 그 목판 인쇄를 해서 다란이경을 넣은 뒤에 사찰에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백만탑 다란이경의 모습이고, 10세기 이후에 송거란금이 대장경을 만들었고, 고려도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팔만 대장경, 그전에도 또 만들었던 게 불타버리면서 이제 8만 대장경을 만들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중국, 한국, 일본의 탑이라고 해서 이제 이 탑이, 중국의 탑은 주변 나라로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제 고유한 양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은 황토가 많아서 벽돌탑, 전탑이
많이 만들어지고, 화강암이 많은 우리나라는 돌탑, 석탑이 많이 만들어지고, 나무가 많은 일본은 나무탑, 목탑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중국을 대표하는 이 탑, 중국 시안에 있는 당나라 때 만들어진 대안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불국사 3층 석탑이 있죠. 그 다음에 일본 나라 지역에 가면 호류사 5층 목탑, 이게 여러 번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을 대표하는 이런 그 벽돌, 그다음 벽돌탑, 석탑, 목탑 대표되는 그 탑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승려들이 이제 불교의 이런 승려들이 어떻게 무슨 활동을 했는지 시기별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아래에 여러분들 표 밑에 불교와 승려 몇 세기 어딜 다녀왔는지 저서 활동 등을 좀 저랑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인적 지적 교류의 증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필기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세기, 5세기 차례대로 적습니다. 5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로 나눠서 볼 거고, 대표되는 각 세기별로 대표되는 승려, 그들이 어딜 다녀왔고, 책을 썼다면 어떤 책을 썼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3세기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세기는 우리가 강승회라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승려였고요. 소그디아나 출신의 승려였고, 이 사람은 중국의 위촉 5의 오나라 송건에게 가서 송건을 불교에 귀의시킵니다. 불교를 믿게 만들어.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베트남에 가서 불경을 번역하기까지 합니다. 베트남에 가서 불경을 번역하고, 5세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은 버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버편은 중국 동진, 기억나죠? 동진, 진나라 멸망 후에 난징으로 가서 동진을 건국했죠. 한족들이. 그래서 이 동진 승려였던 버편이 어디를 가냐? 인도를 가요. 인도 순례를 하고 다녀와서 불국기라는 저서를 남겼다. 인도에 갔다 왔다는 거. 그러니까 인도에 갔다 온 승려들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세기로 갑니다. 7세기로 가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당나라의 승려 현장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자, 현장은 우리가 삼장법사라고도 불리는 사람. 이 서유기의 모델, 그 소설 서유기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현장법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의 승려였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 인도를 갑니다. 인도 순례를 했어. 그리고 이때 인도에 가서 불경을 많이 가져오고, 불경도 번역을 했어. 그리고 이런 불경을 너무 중요한 이 귀한 불경을 잘 보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때 당나라에서 뭘 만들었냐? 대안탑이라는 것을 건립했다. 이걸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인도 순례 후에 쓴 책이 뭐냐? 대당서역기라는 책을 간행을 했죠. 그리고 7세기에 우리나라 승려들 2명을 볼 건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원효대사는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죠? 어떻게 앞장섰지? 무슨 신앙으로?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돼. 그래서 아미타 신앙.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친구, 의상은 아까 잠깐 했지만 당 유학 후
화엄종을 개창했죠. 그리고 그 인도 순례에 다녀온 사람이 또 있는데 당나라의 의정, 그다음에 베트남의 다이탕당이라는 사람이 함께 인도 순례를 했다라는 정도. 그리고 7세기에 우리 대표되는 건축물을 좀 봐야 되는데 일본에는 뭐가 있었지 얘들아? 호류사, 쇼토쿠 태자. 그 다음에 중국은 대안탑이 있었죠. 현장 대안탑.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6세기 말 7세기 초에요. 중간에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던 고구려 승려 해자도 활동했다. 고구려 승려였고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다. 해자. 6세기 말. 여기 하나만 더 적어주자. 알겠지? 요 정도. 그 다음에 8세기로 넘어갈게요. 자, 8세기는 자 우선은 이 시기에 대표하는 건축물. 일본은 나라 시대잖아. 이 시대에 우리 쇼무천왕의 명령으로 도다이사가 만들어졌지. 각 지역에 고쿠분사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불국사, 석굴암 이런 거 다 만들었지. 그래서 위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자, 8세기 대표되는 우리 승려 누구냐? 당나라의 승려가 감진이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감진이고요. 감진은 당의 승려다. 이 사람은 당에서 일본으로 가서 계율을 전파합니다. 무려 이 사람이 6차례 시도해서 이제 6차례 시도 끝에 결국 일본에 도착을 하는데 12년 만에 도착을 했던 거고, 결국 이제 가는 그 시도하는 과정에서 눈도 시력도 멀고 했지만 결국 일본에 가서 계율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다이사에서 굉장히 큰 성대한 환영식을 했고 환영을 받았고, 도다이사의 계단원이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이 계단원을 세웠다라고 전해집니다. 도다이사의 계단원이라는 건물을 세웠다라고 전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다이사랑도 굉장히 관련이 많구나라는 거. 일본으로 가서 계율을 전파했구나. 8세기. 그다음 8세기 또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우리나라의 승려가 있죠. 해초. 해초의 경우에는 통일신라의 승려다. 그지? 승려로 원래는 당의 유학을 갔어. 당의 유학을 가서 남인도 출신의 승려인 금강지라는 사람한테 대승불교의 한 종파인 밀교를 배워. 그리고 금강지라는 사람의 권유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오죠. 인도 순례. 아하, 이 사람도 인도를 순례하고 왔구만. 아까 현장도 그랬고 또 법현도 그랬고 아까 의정과 다이탕당도 인도 순례 했었구나. 그래서 인도 순례를 하고 이 사람이 와서 지은 책이 있잖아. 저서 왕후 천축국전을 짓죠? 다녀와서 어딜 다녀왔어? 5개 천축국을 다녀와서 지은 책이야. 당시 인도와 북부 지역을 우리는 천축국이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을 다녀온 여행기를 쓴 거고, 이거는 1908년에요. 프랑스의 페리오라는 사람이 중국의 중국 둔항 막고굴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중국의 승려가 쓴 게 아니라 통일신라의 승려 우리나라 해초가 쓴 것이라는 게 발견되죠. 지금 이건 파리 국립 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보면은 이게 몇 페이지죠? 교과서 7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은 지금 해초가 이동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점선은
뭐 추정한 것이고, 그래서 이동한 경로를 보여주고, 왕호천 축국전의 사진,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그리고 이건 실제 이걸 해석해 놓은 당시 그 왕호천 축국전 해석의 내용인데, 뭐 보면은 바라나시 국으로부터 서쪽으로 2달 걸려서 중천축국에, 여기 보이죠? 중천축국에 왕이 사는 성에 도착하였다. 그 성의 이름은 카니아 쿠부자이다. 의복, 언어, 풍속, 법률 등이 5 천축국이 서로 비슷하다. 다만 남천축국의 시골 백성의 언어가 좀 다르나 벼슬아치들의 말은 중천축국의 말과 다르지 않다. 토착민들은 착하여 살생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점포 안에는 짐승을 도살하여 고기를 파는 곳을 볼 수가 없다라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당시에 인도와 그 주변의 중앙아시아의 그 불교의 모습과 풍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초 8세기 해초에 왕호천 축국전까지 했고, 9세기에 우리가 볼 승려는 한 명인데 엔닌이라는 일본의 승려입니다. 이 사람 일본의 승려고요. 어디를 갔냐? 당에 유학을 했어. 당 유학을 갔다 오고, 이때 이제 한 9년 6개월 정도 당에 갔다 왔거든. 근데 돌아올 길이 막막했던 거야. 당시에 장보고와 신라 사람들의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장보고에게 감사의 편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세웠던 산둥반도의 적산법헌이라는 곳에서 몇 개월 정도 머물면서 일본에 돌아갈 준비를 했었고, 신라인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도 저서가 있어요. 당나라에 갔다 와서 쓴 책인데, 당에 가서 불법을 구하는 순례행기를 밑에 다시 적어드릴게요. 입당 구법 순례행기라는 책을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보고나 뭐 신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거, 뭐 적산법헌에서 머물렀던 내용들, 이런, 그리고 당시에 당나라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이런 것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또 이제 이것이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러면 네, 여기까지 우리가 세기별로 이 승려들의 활동 내용을 정리해 봤고, 그러면 이제 나라별로 우리 시기별로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거 어떤 승려였는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인적 교류라고 해서 승려들이 불교 공부와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이제 다른 나라에 왕래하면서 인적 교류가 있었고, 사찰은 교류와 지식 전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당나라에 대표되는 승려, 우리가 7세기에 활동한 인도도 갔다 오고 불경도 번역하고 대당서역기를 저술했고, 이 승려가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7세기 대안탑이 건립되는데, 바로 이 승려 지금 나왔죠? 바로 현장. 그다음 8세기 일본의 계율을 전파하고 도다이사에서 계율을 전하고 막 가는 도중에 실명도 한 이 사람 당나라의 승려 감진이었다. 여러분, 고구려의 승려로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누구냐? 바로 해자이다. 그지? 해자. 그 다음 신라의 7세기 당에 유학해서 신라 화엄정을 개창한 사람 누구야? 의상이지. 그치? 자, 여러분 잘 대답하고 있죠? 잘 쓰고 있죠?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여행한 통일신라 시대 승려로 왕호 천축국전에 저술한 이 사람 누구야? 해초다. 그죠? 해초. 그 다음에 9세기 당에 유학을 간 일본 승려로 입당구법 순례행기를 저술하고 장보고 신라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이 사람 누굽니까? 엔닌이죠. 엔닌. 그 다음 3세기 중앙아시아 소그디아나 출신의 이 승려로 오나라 송건을 불교에 귀의시키고 베트남에서 불경을 번역한 사람 누구야? 강승회다. 됐죠?
이거 아까 했었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적 교류라고 해서 불경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자는 한문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심화되겠죠. 그래서 한자를 통한 승려들의 의사소통이 활발했고, 그리고 한자를 이용한 자국어 표기법을 개발하게 되는데, 신라의 경우 이두를 만들기도 하고, 일본은 가나를 만들었다. 가나 문자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불교나 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교나 율령 다 뭐 한자로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한자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더 심화되고 이 동아시아를 묶는 이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유교, 율령, 불교, 한자 해서 동아시아를 특징 짓는 어떤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라는 거. 당나라쯤에 가면 정말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문화권이 확인해 볼 수 있고, 6번에 우리 문제 기출문제 2가지만 선생님이 넣어놨는데, 이건 6번은 작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그가 활동한 시기에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래. 그는 계율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차례 시도한 끝에 마침내 일본에 도착해서 계율을 전수할 수 있었다. 이 지도는 그가 간 마지막 여정을 표시한 것이다. 장안? 왠지 당나라? 그지? 당나라 때 계율을 일본에 전해준 승려 누굽니까? 8세기 감진이죠. 그러면 이 8세기 때는 얘들아 일본은 나라 시대고 도다이사, 그지? 그리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건 해초였죠. 그러면 나머지 우리 그 보기를 보면서 어떤 게 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법현이 불국기를 저술한 거 몇 세기입니까? 5세기다. 그지? 동진의 승려였고, 윈강석굴 조성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북이 때니까 5세기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자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6세기 말. 그지? 아니야. 그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니까 아님. 자, 현장이 인도에서 불교 경전 가져와 7세기 아니야. 땅땅땅땅. 일본 다 아니네. 자, 여기 보니까 쇼무천하 모르겠네. 하지만 도다이사가 건립됐어. 바로 이 시기. 그리고 감진이 도다이사에서 활동 많이 했잖아.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으면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5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도에 다녀온 승려들을 찾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많은 승려들이 불교 확산되면서 그 불교가 발생했던 그 본고장인 인도에 많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인도에 간 승려들 정리했었죠. 뭐 법현도 갔었고, 의정, 뭐 그다음에 다이탕당도 같이 갔었고, 그다음에 또 누가 갔나요? 뭐 해초도 갔었고, 그다음에 뭐 현장도 갔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기별로 구분이 아니라 이제 누가 인도에 갔다 왔는지 찾는 건데, 누굽니까? 우선 정답은 5번. 해초 기행문에서 천축국을 소개했다. 이거 8세기 일이었잖아. 자, 감진, 일본의 계율 전파한 건 8세기인데 지금은 시기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갔다 온 승려를 찾는 거니까 5번이 답이고. 자, 해자, 쇼토쿠의 스승이 되다. 6세기 말, 7세기 초. 원효, 7세기, 그지? 앤닌, 입당 구법 순례행기 9세기. 이거는 앤닌은 인도에 간 게 아니라 당에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초가 기행문에서 천축국을 소개했다라는 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웬만하면 밖에 다니지 말고 마스크 잘 쓰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건강이 최고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